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오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호영 추대론이 불발됐습니다. 바로 재선에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주호영 추대론 불발의 시사점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김대현 평론가님, 지금 이용호 의원 이분 의회 출마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에서 활동을 했던, 그렇게 해서 영입됐던 호남 인사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정치 초선 배지 달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재선한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을 했죠. 예. 근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마 그때는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에서. 예. 자, 그런데 이용호 의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윤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받아서 본인이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사심. 본인이 그냥 이게 이제 뭐 사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서 본인이 출마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출마가 가져온 결과는 사실은 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당은 어쨌든 추대 분위기를 띄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호영 이런 분들에 대한 추대로 가자 이렇게 좀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었죠. 저는 근데 이 이용호 의원의 판단은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국민의힘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비대위, 2차 비대위를 꾸려갔는데 1차 비대위, 2차 비대위든 이 모든 비대위는 사실은 선거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비대위를 계속 지속한다는 것 또한 전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원내대표까지 추대를 한다? 원내대표는 선출을 해야죠. 제가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결국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받는 겁니다. 근데 국민도 당원도 누구도 선출을 하지 않고 선출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서 자기들끼리 지금 비대위를 꾸리고 지도부를 꾸리고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를 꾸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박수 안 친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치의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선택받고 당원에게 선택받는 이런 지도부와 정당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뭐 다수가 초재선인데 초재선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거에 재선 지금 출마 선언했잖아요. 재선 한 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다른 당에 있다 오신 분이고 예전에 이제 예를 들자면 비근한 예를 들자면 박근혜 그 대표 시절에 박세일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정책위 의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법안, 그러니까 새 행정도시 관련된 법안이었을 겁니다. 그게 통과되자마자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던졌는데 저는 지금 이 당의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비상하지 않고 모두가 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비정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주호영 의원이 좀 뻘쭘해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뭐 이용호 의원이라는 분이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그럼 나도 나가겠다 출마 선언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내대표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비대위원장직이 낙마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글쎄요, 저는 줄줄이 출마 선언으로 이어질까? 지금까지 눈치 봤는데 누구 한 명 1 그러고 갑자기 일어섰다고 2, 3 이렇게 쫓아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비대위 꾸려지는 과정을 봐도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누가 보더라도 1진 무너지니까 2진 세운 거 그런 꼴이거든요. 그런 격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본다면 만약에 이제 또 하나의 지금 기로가 남은 게 28일 날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소송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또 인용이 된다면 그럼 또 비대위에서 만들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놓고 비플랜을 짰기 때문에 주호영 추대론이 나온 거예요. 왜? 그때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눈치 없는 한 분이 나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아마도 당분간 더 눈치 보기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한두 분이 더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주호영 의원의 출마를 아마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정리에 들어가면서요. 네, 어느 정도 좀 정리될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주호영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이 거기는 비상 상황이에요. 아까 비상 상황인데 비상 상황이라 눈치 보는 겁니다. 왜? 다음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눈치를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좀 그런 점에서 주호영 의원이 경선 체제로 가더라도 결국은 돌고 돌아 주호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용호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원내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 회복과 당내 화합,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새천년 민주당 출신인데요. 국민의당에서 20대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21대 당선이 됐다가 사실은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하겠다고 한 분이에요. 근데 복당을 안 받아주니까 작년에 윤석열 후보가 나서는 국민의힘에 작년 12월에 입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지만 사실 국민의힘 당내 어떤 기반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없는 분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약점이 좀 뚜렷한 분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자당 출신이 아닌, 네네. 그러니까 보수 의원이 출신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민주당에서 안 받아줘서 이제 사실은 예.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옮긴 케이스거든요. 강점이라면 유일한 호남 호남 의원? 의원이라는 예, 예. 강점이 있지만 호남에서 물론 이제 지지율이 앞으로 지난번 대선 때도 또 지방선거 때도 높은 지지율을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 이런 그 서진 정책을 위한다면 예. 전략적으로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이나 또는 당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앞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높은 선수라든지 당의 조직에 어떤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아닌 네. 이제 당의 조직과 영향력이 낮으신 분이 원내대표를 할 경우에 당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 이런 그 물음표에 접할 수밖에 없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다 눈치 보고 있는데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것도 이런 네. 분이니까 용감할 수 있는 거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지만 예. 실제로 현실적으로 원내대표 당선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반면 불출마를 선언한 분도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로도 거론됐던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계속 목소리 냈던 분이죠. 본인이 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신윤핵관이다라고 윤상현 의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경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경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원내 사령탑을 맡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예. 어쨌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인천 미추홀구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불출마를 하겠다. 사실은 출마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뉘앙스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제스처가 있었는데 예. 제가 판단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이 본인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하. 그리고 불출마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상 윤상현 의원의 출마는 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원내대표를 누가 할지가 지금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가. 예. 19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예정돼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아직도 후보가 누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깜깜이가 지속되고 있다. 네. 추대를 할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니까. 자, 이런 상황에다가 원내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거대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고 그 지난한 과정을 이끌어야 되고 거기서 실수가 나오면 모든 욕은 다 받아먹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준석 전 당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아직 굉장히 큰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누가 맡든 지금 비대위와 원내대표, 원내사령부, 사령탑이 모두 이준석과는 일종의 전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원내대표와 관련된 이번 선거, 국민의힘 선거 여기서 여전히 저는 계속 바라건대 초재선 의원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서 진짜 진정으로 이 당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당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한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초재선마저도 여전히 용산을 바라보면서 눈치를 본다는 것은 예. 국민의힘에 과연 미래가 있나 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초재선도 뛰어들면 좋은데 사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주호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추가로
출마 선언하는 의원들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4선의 김학용, 그리고 홍문표 의원, 그리고 3선의 조혜진, 윤재옥, 박대출,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미 출마를 선언한 재선의 이용호 의원 정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과연 새로운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가? 그리고 또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당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칼라, 정치적 칼라를 보여주는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토양에서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뭐 윤심이 또 용산 바라보기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과의 원팀을 얘기했습니다. 일성으로. 자,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원팀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러면서 깃발을 주호영 추대 딱 내밀었는데 그 깃발에 정면으로 반할 중진이나 지도자급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윤심의 반영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원팀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간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그리고 박창원 교수님 고맙습니다.